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뷰티 플러스의 리틀조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우리 미용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19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집중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우한폐렴은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전 세계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속칭 뉴 노멀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도부터 4년간 이어진 2012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말하는 용어로서 사용됐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노멀 시대에서 특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미국 벤처 기업가 있는 RMC 네이미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2008년에 핌코의 경영자인 에미 에리언이 사용함으로써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뉴노멀 시대에 오는 특징적인 현상,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그리고 고위험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 경제적 용어가 지금 왜 이 코로나19 시대에 쓰였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뉴노멀 시대. 중국은 이 뉴노멀을 신창타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이 자리를 잡는다. 즉, 이전의 비정상적인 기준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을 우리는 뉴노멀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뉴노멀 시대에 맞이하는 지금의 시점은 많은 시장의 경제의 흐름을 또 바꾸어 놓기도 하고요. 또한 국가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이 막히다 보니 경제 성장은 더 둔화되고 수입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경제 흐름도 더 어려워져 있다는 것이죠. 과거 1, 2분기보다 지금 다가오는 3, 4분기 추석 이후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종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12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이죠. 식솔까지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약 17만 명이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만 이렇듯이 지금 많은 곳곳에 직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수입이 줄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내수 시장이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즉, 수입품에 의존하던 부품을 자체 개발을 하게 돼서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내수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 인구를 가지고 내수 시장을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약 7천만에서 1억만 명의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오히려 호경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많이 틀려질 것입니다.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고요.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바뀔 것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경기 호전을 맞이하지만 반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회는 새로운 기준, 뉴노멀에 의한 인류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고요. 또 전자결제와 온라인 쇼핑이 위주로 거래 문화가 확산이 되고요. 또한 온라인 교육 및 간접 체험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거 공간까지 도심에서 교외로 주거 문화가 이전되는 현상도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우리 미용업은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대면을 직접 해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미용실은 비대면 문화가 와 있는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바로 리틀조 뷰티 플러스 2부 이 뉴노멀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리 미용업계의 실태를 좀 더 낱낱이 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잘 하고 있는 매장까지 방문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두운 무거운 강의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슬기로운 지혜와 열정으로서 이 시국을 버텨나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리틀조이 뷰티 플러스 2부 코로나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전략과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조이 뷰티 플러스